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장 상황실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OS 정말 구조가 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확인해 보시죠. 전일장에도 LG화학의 리포트 때문에 주가 급락이 좀 강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 68만 원과 153만 원은 지금 LG화학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에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68만 원으로 기존의 13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했고 아직까지 신영증권을 포함한 국내 증권사들은 조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68만 원의 목표 주가가 왜 나왔는지 투자 의견 하향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할이 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이 돼야 맞지 않는가가 할인율? 거의 네. 그 부분이 이제 주 리포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주력으로 배터리 쪽이 강해서 올라왔는데 그거 빠지니까 주가 빠져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회사가 분할해서 이제 나눠지더라도 그게 이제 관련이 아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들이 좀 사실 힘든 방향으로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본업으로 봤을 때 뭐 석유화학 쪽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크레딧 쪽이랑 이제 국내 증권사들과 이 목표 주가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제 분할이 되더라도 분명 연결 회사로서 이 실적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들을 보게 됐을 때 사실은 주가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봐야 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차이가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공매도의 영향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폭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선행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리포트가 나왔으니 뭔가 공매도를 일부러 만들어 내려고 지금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리포트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공매도 전문 증권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국이니만큼 공매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크레딧 스위스가 갑자기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내버리니 이게 무슨 일인가? 개인 투자자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 30%의 지주사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어요. 네. 왜 뷰가 다른 거죠? 뭐 앞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네. 일단은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관련된 사실 이제 종목군들이 올해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건설이라든지 수요 회복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로 사실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LG화학도 화학 부분에서 석유화학 부분에서 일단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1분기 잘 나왔고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배터리 쪽도 지금 더 성장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표 주가는 상향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좀 차이가 될 수는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가 상방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 단기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단기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방 방향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가 나오고서는 특히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갑자기 목표 주가를 확 삭감하는 바람에 내리는 그렇죠. 바람에 당시에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LG화학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리포트로 인한 목표 주가 하향에 따라서 좀 단기적 하루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악재 요인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LG화학의 리콜 문제까지 더해진 것도 약간 엎친 데 덮친 격 시기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뭐 리콜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억 원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리콜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사실 섹터에서는 좀 최근에 이슈들이 많았죠. 뭐 소송건들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또 리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을 할 수가 있는데 큰 거시적인 흐름으로 좀 보게 됐을 때는 결국엔 친환경적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뭐 미국에서도 국내 배터리 쪽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뭐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는 약간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이제 친환경이란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LG화학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앞자리가 7이 보이면은 사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투심이 좀 망가졌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LG화학을 향한 하창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가격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조금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지지 라인들을 이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단 라인 정도가 좀 견조하게 지지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요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땐 좀 불안하실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을 땐 투매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부담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가격 라인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1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라인이다 보니까 77만 원부터 79만 원 라인선까지는 좀 분할 매도를 1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데 물론 이 가격에 들어왔다고 바로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안에서 지금 중요하게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 라인 이탈을 하게 됐을 땐 당연히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앞으로 미래 성장이라든지 본업이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일단은 목표 주가로 좀 세워봤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밴드 내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3만 5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본부장님은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뭐 상장에 대한 자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만 매수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LG화학 본업 자체의 가치를 봤을 때 오히려 이럴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자라면서 12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73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외에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국내 증시 내에서의 이 배터리주들의 상승도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데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 여타 배터리주들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사실 관점은 좀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시장의 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야 좀 수급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할 텐데 사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사실 보실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미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운용 기간을 좀 넓게 잡으시고 분할로 계속 물량을 모아 가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고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주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장의 파이가 지금 이 크기보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경쟁이 당연히 해줘야겠죠. 치열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들에 대한 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은 SM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좀 SM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정확한 사실 여부 판단이 안 나와 있는 그렇죠. 지금 지분 매각설이라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어제 나온 보도로는 이수만 SM 대표의 지분 19.21%를 두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경쟁 중이다. 마침 또 이들의 경우에는 엔터를 가져간다면 기존의 콘텐츠를 더 살릴 수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 SM의 경우에서는 지금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여부 자체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분 매각을 한다라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분 매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새로운 이제 지분이 들어오면서 기존 사업과 이제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거나 뭐 보통 이제 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 외에서 사실 이제 최대 주주들이 지분이 매각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고점에 대한 그런 이슈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웹툰이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SM 쪽에서 지분이 나오게 됐을 때 당연히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됐을 때는 그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야 이제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시장의 경쟁력이 확대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기사가 나오고서는 오늘 SM은 장 초반에 하락이 나오고 네. 여타 자회사들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어요. 근데 SM이 그렇다고 이걸 악재로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은 게 최근 이러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다 반영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 주가의 힙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인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제 자회사 중에서 SM 라이프 디자인 쪽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이거 이슈보다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좀 급등이 나왔고요. 뭐 나머지 뭐 키스트라든지 다른 사실 회사들은 주가가 뭐 그렇게 급등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개별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작용이 돼서 좀 특별한 부분이 나타났고 아무래도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좀 자회사들이랑 흐름이 다른데 이런 관점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SM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무리 하반기에 지금 엔터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지분 매각이라든지 회사의 그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사실 수익권에 있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늦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물량들도 어느 정도는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채팅방에 카카오로 넘어갔나요? 오늘 주가가 왜 카카오만 갑니까?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SM 지분매가 최대 주주 지분매가 이야기가 나오고 SM의 주가는 오히려 오늘장 살짝 초반에 조정을 받았고 반대로 카카오가 한 2%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가져간다면은 좋은 이야기다, 호재다라고 보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엔터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분을 들고 가면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브에 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자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K라든지 몬스터엑스 같은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과 함께 또 자공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비용이랑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가셔야되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M의 가격 전략으로 저희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SM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라인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꼬리가 이 거래일 동안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일단은 5일선이 이탈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 5일선 기반으로 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1선 근처까지는 조정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8,4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45,000원으로 단기 목표가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36,700원 요 갭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 또 빠르게 물량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SM 매각설 카카오냐 네이버냐 긴급 진단 또 해봤습니다.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